오늘은 제가 작업하고 있던 프로젝트 두 개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요새는 많이 안 하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볼까? 그리고 한번 작업을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프로젝트인지 한번 설명드리고 어떻게 할지 제 생각을 한번 영상으로 남겨보겠습니다. 오늘 작업할 프로젝트는 예측 마켓, 프레딕트 펀과 프로바블입니다. 지금 제 페이지가 지금 올라왔는데 프로바블이 프레딕트 펀에 인수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프로바블이랑 프레딕트 펀을 둘 다 올려놨어요. 그 오피니언 랩스랑 해서 YG 랩스 투자한 예측 마켓들이라고 해서 이렇게 정리했는데 오피니언 랩스는 끝났죠. 그리고 좀 에어드랍을 좀 맛없게 줘서 그 예측 마켓 YG 랩스에 대한 밸류가 사실 뭐 상장은 아직 내일 하는데 결과는 안 나왔지만 정말 민심이 좀 많이 떠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실망을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물론 저도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오피니언 랩스를 좀 작업을 했기 때문에 정말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이 프레딕트 펀이랑 프로바블을 해야 되나 라는 생각도 하고 있었는데 오늘 뉴스가 프로바블이 프레딕트 펀에 인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레딕트 펀이 먹어버렸어요. 그쵸? 좀 웃기죠? 어차피 얘네들이 같은 투자자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예측마켓 플랫폼이란 것도 맞고 그랬는데 이렇게 같이 이렇게 흡수해버리는 건 정말 오랜만에 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뭐 유동성도 좋고 유통도 좋고 뭐 그렇다고 합니다.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 프레딕트 펀이 프로바블을 공식 인수했습니다. 이는 BNB 체인 내 예측 시장 인프라를 강화하고 아시아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으로 프로바블 사용자에게 포인트 뭐 다 보상해주고 뭐 2대1로 전환해주고 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를 했어요. 3월 4일에 발표를 했는데 영상은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 편집하는 게 좀 힘들었어요. 뭐 어쨌든 이 아시아 시장 커뮤니티가 좀 괜찮았어요. 특히 중국이 오피니언 랩스 프로바블 뭐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무래도 차오펑 때문인 것 같기도 한데 뭐 그래도 중국인들이 밸류는 또 확실하니까 뭐 저희는 뭐 조금 껴서 에어드랍 좀 받는 게 좋죠. 일단 BNB 생태계 쪽에서 좀 뭔가 더욱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흡수 합병을 했고 그리고 지금 에어드랍이 6% 에어드랍이라고 하는데 요새 자꾸 이 절반을 바이낸스 알파랑 그 런치풀에 떼어줘요. 그래서 본 에어드랍이 너무 맛이 없어요. 오피니언 보세요. 여기 3% 배분 후 비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프레딕트 펀이 사람들이 많이 떠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업 한번 해볼게요. 오랜만에 프레딕트 펀에 돌아왔습니다. 이 계정은 300포인트 정도 얻었네요. 등수는 17,000등입니다. 프레딕트 펀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단위로 이제 프레딕트 포인트, PP를 이렇게 내고 있어요. 1000만 포인트 정도 하고 있고, 현재는 12주입니다. 지금 날짜가 한 4개월 정도 지났는데, 예측 마켓 같은 경우에도, 빌딩이 좀 있어요. 근데 워낙 돈을 잘 버니까 에어드랍을 잘 안 하는데, 오피니언 랩스는 좀 괜찮게 했죠. 그래도 TG만 보면은. 그래서 이 프레딕트 펀도 그렇게 길게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2주 정도 더 하면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에어드랍 작업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이 PP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여러분이 마켓에서 이제 거래를 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거래를 하시면 되는데 예측 마켓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냥 주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볼륨 높은 애를 좀 선호하고요. 예를 들어서 2026년 피파 월드컵 위너는 누가 될까?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는 거죠. 근데 뭐 다른 애들 좀 쉽지 않겠지만 뭐 그렇습니다. 이런 게 좀 재미가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챔피언스 리그 위너 이런 것도 할 수가 있고요. 워낙 볼륨도 높고 거래량도 많으니까. 근데 저는 작업을 할 때 좀 확실한 걸 좋아합니다. 확실한 걸 좋아해서 저는 이 예측 마켓으로 돈을 벌겠다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저는 이 프레딕트 펀의 포인트를 얻어서 프레딕트 펀의 에어드랍을 받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목적 의식이 좀 달라서
저는 인풋을 최소화하고 싶습니다. 인풋을 최소화하면서 포인트만 받고 싶어요. 그러면은 방법은 유동성 제공을 하면서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제 오피니언 랩스 전략 똑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 페드가 이제 금리 결정을 하는데 지금 변화 없음이 98%잖아요. 저는 여기에 거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노차지 이제 열면은 오더북이 이렇게 있어요. 틱이 0.1 차이가 나죠. 포인트 액티브 같은 경우에는 최소 100주를 사야 된대요. 포인트 활성화를 하시려면. 그리고 스프레드는 6센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핫다 잡으려고 이런 데 걸어놓으면 포인트 못 받는 거예요. 물론 갑자기 그 연준이 금리 인상 이렇게 해버려서 이게 1%로 바뀔 수도 있겠죠. 뭐 그러긴 쉽지 않겠지만 뭐 어쨌든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사람들이 걸어놓은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포인트를 못 받아요. 스프레드를 좀 가까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략은 간단합니다. 그래서 포인트 적립 기능이 활성화되면 그 양쪽에 조건을 충족하는 주문을 보유할 경우 더 많은 포인트를 얻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전략은 돈은 좀 안 잃어요. 근데 포인트도 그렇게 많이 얻지 못해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다가 리미트 오더를 걸 겁니다. 리미트 오더를 걸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살 때는 싸게 산다 라고 기억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쉐어를 100주를 걸 겁니다. 그래서 제 포지션을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이 16,000 쉐어 맨 뒤에 쓴 거예요, 줄을.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90.9에 살 때까지는 계속 이 스프레드에 걸려 있을 거예요. 확률도 거의 안 움직이겠죠. 저는 이걸로 포인트를 파밍하는 겁니다. 만약 걸렸어요. 결국 제 순서가 없겠죠. 그러면은 97.8에 파는 겁니다. 어차피 변동은 거의 없을 거예요. 호가창이 또 빵빵하고 그다음에 이 확률 싸움이니까 뭐 다른 연준을 자극할 만한 지표가 뜨지 않는 이상 웬만하면은 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노차지하면은 그냥 안전 자금 먹고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포인트 파밍을 합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파밍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지금은 조금 이런 연준 결정이나 FDB에 거는 건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지금 전시잖아요. 전쟁 중이니까 정말 불확실한 요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매일매일이 다른 것 같아요. 뭐 휴전 협상이 갑자기 뜰 수도 있고, 뭐 갑자기 뭐 누가 죽을 수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그 거시경제 지금 예측 마켓에 뭔가 하신다는 건 좀 쉽지 않지 않을까. 좀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면 또 좋을까 하면은 스포츠는 전 잘 몰라서 안 합니다. 스포츠가 재밌긴 한데. 그래서 이런 거 하면 돼요. HX 들어가서 오빌리언 찍어버리면 됩니다. 노일 확률이 되게 높겠죠? 오빌리언 실제로 상장하고 나서. 근데 계속 걸려주면 좋은데 이게 또 예측마켓 단점이 예를 들어서 그 HX가 서클 투자 발표했을 때 얘도 움직였을 거예요. 이것도 결국 심리로 움직이기 때문에 5빌리언? 말도 안 되잖아요. 사실 말도 안 되는데도 이것도 확률이 움직여요. 야, 그래 혹시 모르지 않냐? 서클이 투자했는데 하고 막 92까지 이렇게 떨어져요. 그럼 여러분 포인트가 여기 걸려 있는데 여기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또 한 8달 한 10% 손해를 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측 마켓 에어드랍이 좀 쉽지 않아요. 관리가. 그래서 저는 아까 지금 거시 경쟁만 아니면은 그냥 페드 거는 게 제일 무난하더라고요. 지금 전시만 아니었으면은 이해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확률 높은 애들 만약에 걸잖아요. 포인트 많이 안 줘요. 그러니까 포인트는 좀 진짜 실사용하는 것처럼 하셔야지 많이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게 사실 에어드랍의 본 모토잖아요. 그러니까 내 프로젝트를 써주고 나한테 기여를 해주고 유동성 제공해주고 그다음에 많이 사용하는 사람한테 고마워서 우리 이렇게 성장했어 하면서 에어드랍을 주는 건데 저 같은 에어드랍 파머들은 그냥 효율만 생각을 하니까 사실 다 알죠. 프로젝트 측도 다 알아서 그냥 저는 이 정도로 작업할 것 같습니다. 뭐 많이 안 받아도 뭐 어쩔 수 없죠. 뭐. 돈이 많이 타는 건 아니니까. 일단 실제로 만약에 막 손해를 많이 봤다 하면은 그 포인트 많이 주니까 그걸 위안 삼아야죠. 그래서 프레스트 펀이 그 프로바블 인수를 했다길래 오랜만에 저 들어와서 작업을 해놨는데 지금 고민 중입니다. 왜냐면 오피니언 랩스가 망했잖아요.
근데 프레딕트 펀은 매주 포인트를 줘요. 그리고 프로밥을 하는 사람들이 어차피 프레딕트 펀도 하는 사람이거든요. 같은 사람이에요, 어차피. 근데 그 사람들이 넘어와서 볼륨이 더 오른다? 저는 그럴 것 같지 않거든요. 유동성은 더 늘어날 수는 있겠죠, 순간적으로. 하지만 사용자는 저도 어차피 오피니언 랩스, 프레딕트 펀, 프로밥을 다 하는 사람인데 다른 사람도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 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볼륨을 줄 것 같아요. 그 오피니언 랩스가 워낙 좀 깽판을 쳤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실망하겠죠. 그 다음에 계보가 비슷해요. 이 프레딕트 펀도 결국 YG 랩스거든요. 그 바이낸스에 좀 삥을 뜯길 거예요.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지 모르겠지만 요새는 좀 안 좋다는 평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쪽은 사실 좀 크게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좀 힘 빼고 좀 돈 안 들으면서 이 정도 에어드롭 작업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본인 전략 잘 짜시면 저보다 훨씬 좋은 파밍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좀 주의하셔야 될 지금 장이니까 워낙 전쟁 리스크가 크다 보니까 좀 조심하셔서 에어드롭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